날이 조금 이렇게 더위가 이제 열기가 식어서 그런지 조금 이동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심사평은 한국방송학회 회장이신 최용준 교수님이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일정상 오늘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제가 심사평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말과 심사평을 묶어서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심사평은 심사위원들께서 작성해 주신 걸 제가 낭독을 할 건데요. 평소보다 출품작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취재 보도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사의 취재 역량이 총동원된 수작들이 넘쳐나서 어떤 작품이 수상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경론과 표결 끝에 수상작을 공동 수상작으로 두 편 선정했습니다. MBC의 김건희 통화내역 입수, 전방위 국정농단 단독 연속 보도, 그리고 JTBC의 건진법사 게이트 단독 인터뷰 등 연속 보도, 이렇게 두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MBC 보도는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을 통해서 김 씨와 핵심 관련자들의 연결고리를 조목조목 드러냄으로써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고, 또 JTBC 보도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핵심 당사자 인터뷰 등 관련자 직접 취재가 돋보였으며 전 씨를 매개로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이 연결되는 흐름을 종합적으로 짚어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그 밖에도 KBS의 검찰, 건진법사 감봉권 띠지 분실 파문과 SBS의 김여사 일가 매관 매직 의혹 뇌물 3종 연속 보도도 진실 규명에 물꼬를 트는 보도로 취재력과 영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아쉽게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읽고 봐도 모든 작품이 다 사실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수상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영향력이 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획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는 KBS 잊혀진 매국의 성, 조선귀족 유산 추적기가 선정됐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여러 관련 기획들이 있었지만 벽수 산장을 모티브로 풀어낸 인트로를 비롯해서 종합적인 취재와 압도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는 KBS 전주 사찰과 요양원, 건설업체 연결고리는 스님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에 대한 불법 도청 의혹에서 출발해서 사찰과 요양원, 건설업체 그리고 지역 종교계까지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낸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기획 보도 부문도 종교단체 관련 고발 보도였는데요. KNN의 지역 정치인과 소년보 세계로 교회의 유착 의혹이 수상작으로 꼽혔습니다. 대안학교 특혜 문제와 이걸 둘러싼 유착 의혹을 꼼꼼한 취재로 짚어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 취재, 지역 기획 모두 힘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고발 보도였다는 점에서 성역 없는 권력감시 활동에 나선 지역 언론인들의 용기와 끈기가 돋보였다라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가였습니다. 각 부문 수상자들 거듭 축하드리고요. 아쉽게 수상에 이르지 못한 분들에게는 또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을 MBC가 확인했는데요. 여기엔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주고받은 1년 뒤에도 이 회장과 김 씨가 연락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연락한 시기는 이 회장의 첫째 사위인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보도까지 나온 뒤입니다. 앞서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보낸 자수서에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면서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기 위해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가 실제로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9월 3일과 5일, 김건희 씨와 김 전 검사가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겁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약속받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씨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주진우, 이원모, 이시원 등 검사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취재보도부문 공동수사관 MBC 팀 주민지입니다. 우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훌륭한 출품작들 많았는데 저희 보도 눈여겨봐주신 분들에서 방송기자연합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처음 김건희 씨 통신 기록을 확보한 건 지난 8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했는데요. 밤낮 없이 이제 대통령 참모들은 물론이고 이제 각 부처 관계자들, 또 특검 수사 대상, 심지어 풍수지리자까지 이제 연락한 그 내역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요. 대부분은 또 김건희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만 해도 김건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특검에 출석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이제 거짓말임을 밝혀내는데 좀 집중을 했고요. 저희가 그 통신 기록을 좀 분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2달치가 이 정도인데 기간을 좀 더 넓혀서 보면 또 이제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차명폰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하면 더 많은 국정농단 의혹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였습니다. 다행히 김건희 특검에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통신기록 확보에 나섰는데요. 보장된 수사기간 안에 좀 그런 국정농단 의혹 퍼즐이 좀 맞춰질 수 있길 바라고 저희도 그럴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저희 1000건 넘는 통신기록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저희 함께 분석하고 취재한 저희 법조팀 선후배들 그리고 연속보도 과정에서 애써주신 선배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김건희 씨 통신기록이 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신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TBC는 1시간 30분 동안 건진 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거.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하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해명을 끝내 내놓진 못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자신의 지인으로 확대되자 구속을 선택한 건진 법사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둔 2022년 1월 초순 김건희 특검은 이 당시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2인자 윤모 세계 본부장이 만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당시 권 의원과 잡힌 점심 일정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은 건 큰 거 한 장 서포트. 현금 1억 원을 권성동 의원에게 지원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택배기사 A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택배 배송을 하게 됐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보좌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거고요? 아니 저기 저 윤 본부장님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앞둔 권 의원 측이 돈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통일교 쪽에 수차례 접근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했던 겁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이자연입니다. 먼저 이렇게 값진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건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해서 저희 JTBC가 무엇보다 핵심 보도 정말 많이 해왔다고 굉장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건진 법사 당사자 인터뷰했고요. 또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선물과 관련해서는 그
30대 같은 50대 멋쟁이 여성분 선물이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핵심 피의자인 통일교 전 간부 조사받는 당일에 연락하려고 했던 내용도 취재했습니다. 특히 이 뒤에 조건에 대해서는 이런 시민분들이 제보하고 또 카메라 앞에 앉는 게 얼마나 좀 힘든 일이고 부담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용기 내주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 이분들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열심히 보는 평범한 시민들의 역할과 힘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는요, 2000년대 초반에 특검 취재했던 강희직 사회부장,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 취재한 이서준 캡이 계십니다. 이 선배들의 판단과 촉을 저희는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은 그냥 취재하고 뭐 하나라도 더 듣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꼼꼼히 봐주신 보대, 그리고 큰 방향 잡아주신 국장 본부장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너무 훌륭한 우리 후배들에게도 축하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JTBC 앞으로도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덕영이 아시다시피 나라를 파는데 굉장히 큰 일을 했잖아요. 일본 정부로부터 아주 막대한 은사금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것으로 벽소산장을 지었다. 그런 유일무이한 서양식 주택을 그 높은 언덕 위에다가 지으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벽소산장을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한일합병 한 달 보름 뒤 나라를 판 친일파들이 한데 모였다. 일본 황제는 이들에게 귀족 자귀를 내렸다. 이른바 조선 귀족들의 탄생이다. 일제는 곧바로 막대한 은사금을 하사했다. 조선 귀족들의 거대한 토지 제국, 그 배경엔 일제가 설계한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합법적 토지 강탈이었다. 일제에 협력한 조선 귀족이 챙긴 막대한 토지들. 1945년 우리는 주권을 되찾았지만 빼앗긴 땅을 되돌려받지 못했다. 1990년대 친일파 후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상 땅 찾기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친일 행적을 따지지 않고 하자가 없다면 땅을 되돌려줬다. 이해승 후손이 상속받은 59만 평, 194만 제곱미터 중 국가가 되찾은 땅은 보잘것없었다. 국가가 환수한 땅은 요거 4제곱미터. 16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 친일파 후손이 내놓은 땅은 이게 전부였다. 광복 80주년인 지금도 그들의 조상 땅 되찾기는 더욱더 집요해지고 있다. KBS 시사기획창팀에 있는 우한우 기자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저희 프로그램 아까 보셨을 때 좀 아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광복 80주년 맞아서 조선 귀족이라는 당시 특권층, 이른바 비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국노, 이완용이랄지 윤덕영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유산, 땅을 추적하기로 해서 최초 수작자 76명과 그들 이제 아들, 딸, 그리고 지금 후손들의 이제 땅을 추적해서 보도했습니다. 80년 저희가 매번 광복 때마다 이제 70년, 60년, 70년, 80주년 이렇게 이제 뭔가를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하고 정부나 국회도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올해는 그 계엄이랄지 대선 정국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좀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좀 예산도 더 쓰고요. 더 노력해가지고 조선 지금까지 좀 드러나지 않았던 조선 귀족들의 유산을 좀 끝까지 추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80년이라는 게 이제 거의 한 사람의 생애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추적, 실마리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사람들의 생존 증언은 이제 불가능하고 그들이 남긴 채록, 그 다음에 역사적 기록, 그 이외에는 우리가 되짚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되고, 역사는 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이번 계엄 때도 5.18과 12.3 계엄 그렇듯. 근데 이제 80년쯤 되니까 그 끈이 점점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아쉬웠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 기록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국가기록원에 있는 그 지적 원도라는 거를 저희가 4,600만 개를 직접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은 뭐 많이 흘렀지만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역사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게을리 말아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90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0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노인 요양원에서 불거진 직원 불법 도청 의혹. 이 요양원은 지난 2008년 성우 스님이 설립했는데 최근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요양원 근처에 있는 건설업체를 성우 스님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견적서하고 그러고 다 그분이 결정해요. 돈 결제 나가는 것까지. 직원들은 다 월급쟁이고 그냥 성우 스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책임도 권한도 없어요. 사람. 몇 달 전 준공된 이 사찰의 박물관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은 설계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63억 원 가운데 60억 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도 성우 스님이 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곳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내부 자료. 이 업체는 박물관 공사를 통해 최소 17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됩니다. 종단 요직을 두루 거친 성우 스님이 지난 2008년 설립해 최근까지도 원장을 겸한 군산의 한 요양원. 사무실 한쪽에 큼직한 철제 금고가 놓여 있습니다. 성우 스님 부탁을 받아 요양원 부원장과 건설업체 대표로 일한 우용호 씨는 이 금고가 자금 전달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성우 스님이 실소유한 걸로 의심되는 건설업체가 벌어들인 돈 등을 금고에 보관했다가 성우 스님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사찰 기부금 명목으로 금산사 말사 여러 곳에 나눠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사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성우 스님은 금고에는 서류만 보관할 뿐 현금은 없었다면서도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일단 이번 이렇게 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애써주신 저희 한문현 선배, 촬영기자 선배 계신데 몇 주 전부터 육아휴직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못 오셨거든요. 문현 선배가 사실 이게 스펙터클한 뭐 현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문현 선배 덕분에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CG팀 현정 선배나 희태 선배한테 그리고 저희 진희 선배랑 저희 동기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2023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 3년차 기자인데 뭔가 이렇게 어떤 사안에 몰입해서 취재를 해본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기자 생활할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 그 보도가 성우 스님 개인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우 스님 개인의 일탈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건 죄송합니다. 이 스님께서 이렇게 돈과 권력에 대한 그 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신 것은 하루 이틀의 경험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겠구나,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 관련 그 제보들이 좀 들어와서 추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들도 좀 계속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경찰도 조계종도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나 하는 좀 의구심이 계속 스스로 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상황이 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처음 용기를 내주셨던 그 요양원 직원분들이 그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요양원이 폐쇄되면. 근데 이렇게 그 좀 어렵게 된 용기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취재하면서 제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한 교육시설입니다. 탄핵 반대 운동 등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 무리를 빚어온 소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설립한 곳입니다. 대안학교 신청을 했지만 학교 이름에서 보듯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심사 당시 운동장 시설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강서군의 한 공원 부지를 임차해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문제는 강서구가 이를 5년 동안 사용료 없이 공짜로 빌려줬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장이 필요시 사용료 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연 무상임대를 해줄 만큼 공공적인 성격인지도 의문이지만 여기에 더해 학교 측은 강서구에 무상임대를 요청한 적도 없고 신청서 자체를 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학교가 요구하기도 전에 강서구가 알아서 공공부지를 공짜로 빌려주겠다고 나섰다는 건데 강서구 측의 해명을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송현준, 이종환 두 부산시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매년 2억 원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건비와 급식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는데 법령 위배 소지로 무산되자 3개월 뒤 유사한 조례를 다시 올려 인건비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산 세계로 운암학교가 대한교육기관 인가를 준비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여기에 취재진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송현준, 이종환 의원 모두 세계로 교회의 신자로 알려진 데다 송 의원의 부친은 세계로 운암학교에 이사로 등재돼 있던 겁니다. 세계로 교회가 대한교육기관 승인을 추진하는 시점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3차례나 발의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KNN 하영광 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로 수상 소감을 준비 못했는데 생각나려 말씀드리면 소년보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좀 그동안 많이 나눴는데요. 교회에 한번 제가 꼭 가겠다, 제 이름도 영광이다라고 했는데 교회는 못 가고 또 이제 구치소에 계셔가지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부산 지역에서 세계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이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좀 많이 압박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부장님이나 국장님도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힘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기술 평소에는 이렇게 마주칠 일이 많이 없는 기술팀 선배들도 저희에게 우리 다 같이 하는 거다 이런 용기를 주셔가지고 이제 보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